여러분, 이제부터 4월 말까지는 이것은 가능한 피하시도록 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의 생기를 마르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극도로 피하셨던 행동들입니다. 네, 우리 풍수에서도 가능한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봄은 2월, 3월, 4월입니다. 하여 2월은 초봄, 3월은 중봄, 4월은 늦봄이라고 하고 또 이 시기들을 봄의 생기가 살아나는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월 말은 봄 중에서 늦봄이라 봄의 생기가 마감이 되고 여름의 기운이 생겨나는 시기라고 하여 계절의 생기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의 간지 중에서 진이라는 간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이 진을 토행의 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이 진이 나타나는 달이 바로 4월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시기는 사람이 많은 곳은 가능한 피하세요. 여러분, 여름이 시작되는 4월, 즉 5월은 생기가 생겨나고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서양에서도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을 하고 이때 결혼식이나 이식들이 가장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5월의 활기를 미리 당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 조상님들은 4월 말이 되면 웬만한 의식들은 다 피하였으며 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4월 말에 큰 행사가 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가능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그래야 운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이 되어 여러분이 마땅히 올 한 해 얻으셔야 할 그 기운에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현재는 활동도 많으며 또한 기존에 잡혀있는 행사 같은 것이야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곳에 가시더라도 적극적인 활동만은 자제하시도록 하세요. 네, 이 시기는 기운을 움츠리고 숨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기운의 순환에 문제가 전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기에 옷 정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봄의 마무리는 4월이에요. 하여 새로운 여름을 맞으면서 겨울 외투나 겨울 옷들은 다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 옷은 돈과 성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네, 절대 겨울옷, 두꺼운 옷들이 철에 맞지 않게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항상 돈에 뒤처지는 사람, 또한 성취운의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센스 있게 입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남들보다 더 좋은 운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하셔야 할 여러분의 옷 정리예요. 물론 옷장 정리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하십시오. 분명 다가오는 5월부터 여러분은 운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시기에는 가능한 모든 묘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묘사는 양력 4월 10일 이전에 보는 것이 우리 풍수학에서의 원칙입니다. 하여 4월 4일, 5일을 청명이니 한식이니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못 가보았던 산소에도 가고 또 묘사도 보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명이나 한식에 산소를 찾으셨던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즉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절대 묘사를 위해 산소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네, 산소에 손을 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조상님들도 쉬어야 하는 시기라고 하고 또 조상복이 내려지지 않는 시기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계절의 마지막 달, 즉 4월, 7월, 10월 그리고 그 달의 마지막, 즉 20일 이후는 절대 산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봄에는 청명, 한식, 또 가을에는 추석이라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꼭 가야 할 사람들은 이때 가라고 말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시기는 무엇보다 장례식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4월 말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식장에 가서는 안 되고 이것 말고도 기운이 꺾이는 일, 생기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 또한 무엇이든 마무리가 되는 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는 여름의 활기가 살아나는 시기이라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풍수학에서의 사상입니다. 맞습니다. 한 해 운은 봄에 움트고 싹이 생기며 이것이 여름에 다 자라나 가을에 완벽하게 성숙이 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앞서의 곳을 찾게 되면 그 기운이 자라나고 커지는데 막대한 해를 주게 된다고 우리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4월 초상은 조상도 등을 돌린다라는 말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피치 못하여 이 시기에 장례식장을 찾아야 한다거나 또 슬픈 곳을 찾아야 한다면
가능한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 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기운이 꺾이고 죽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때는 항상 좋은 것, 즐거운 것만 보셔야 해요. 이것의 양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운의 양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 시기에 생활에 변화가 없어야 올 한 해 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도 움츠려야 더 멀리 뛴다고 하죠. 네, 이 시기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이때는 봄의 기운에서 여름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또한 여러분의 한 해 운이 생동하는 시기이라 절대 무슨 변화이든 주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여 이 시기에는 새로운 가구를 들이는 것도 극도로 꺼리는 것이며, 또한 집에 변화를 주는 것 역시 극도로 꺼리는 것입니다. 네, 하실 것이 있거나 변화를 주셔야 할 것이 있으시다면 20일 전에 모두 마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모두는 여름의 기운을 더 크게 얻게 되고 올 한 해 멋진 운을 다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운이 생성이 되는 한 해라고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이 운이 모두 가을쯤 되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기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다투거나 갈등하는 일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 열정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지고 또한 변화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여 이때를 준비하는 4월 말은 무조건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나 오래된 학문들에서는 항상 근신기간 또 자숙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더 큰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 이전이 바로 그 때인 것이죠. 맞습니다. 여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운을 만드는 시기이고 또 봄에 자라나고 움튼 여러분의 운을 피워내는 시기예요. 하여 4월 말은 무조건 자숙하고 조심해야 하며 남과 다투거나 갈등하는 시기에 활력을 소모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과 다투지 마세요. 또 가족 간에 불화하거나 갈등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얻어야 할 운을 아주 작게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운을 키우고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는 올해 모든 운이 준비가 되며 또 이제 움직이는 시기라 화목과 다정함 그리고 즐거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즐겁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결과가 좋은 법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늘 즐거운 마음만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올 한 해 운은 단단하고 더 커지게 됩니다. 네, 분명 올해가 마칠 때쯤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을 잘 실천하신 분에 한해서이겠죠. 여러분, 운을 조절하고 만들 줄 알아야 받을 때 더 크게 받고 또 잃을 때도 아주 작게만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현명함이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풍수법인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모든 번영과 행복을 다 누리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